네,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준비한 190개 품목에 이어서 반도체에 이어서 철강과 화학 제품으로까지 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우리 정부도 초기 미온적 반응보다는 현재 더욱더 강하게 대응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오늘 또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문제가 사실 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제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또 듣고 있고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네. 이 문제가 이제 정치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여기 시작됐습니다는 경제 문제로 그리고 이제 진행자께서도 최악의 상황이다 하면 국민들까지 이렇게 이 문제가 되면 보통 경제 보복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일본의 이렇게 분위기 보면 하반기 첫날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첫날에 아마 느닷없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렇게 방침이 발표됐죠. 네. 사실은 그 보복 조치가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실제로 보복 조치가 단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회의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회의적 시각을 이렇게 불식시키려도 7월 4일 날 경주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사실 수출 통제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 위에 일본 내 분위기 보면 여러 그 이렇게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는 결국은 정책 일정을 7월 20일 날 참여연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베 총리도 이렇게 사실 그 정면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 내 분위기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 아베 총리도 당초의 경제 보복 조치 이전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는 정책 입장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정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생존 문제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보복 조치가 정책 문제, 정책 이유를 많이 생각했다는 것은 일절에다 말씀드렸습니다는 아베가 그 어려울 때마다 참여연이 중요한 그 해산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측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정책 일정이 개최되느냐 하는 측면에 퀘션을 그리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결국은 지난 주말에 그 북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20일에 있는 참여연 선거 정치적 목적의 합의에 처해 있는 그 공고한 사항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측면도 강하게 이렇게 장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정치, 군사, 그다음에 경제, 국민의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쨌거나 당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를 한다면 이제 다음 대상이 어디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복 조치 리스트가 190개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어떤 칭찬하는 건 아니다는 국민들의 일본 그 정부의 철저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보복 리스트에 딱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대로 본다면 한국 경제에 이렇게 가장 아킬레스건부터 건드린다. 소위 핵심부부터 건드린다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나온 대상이 한국 경제 입장에선 이것이 옳든 싫든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반도체 한국의 쏠림 현상 같은 것은 빨리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과거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 전서부터 방송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개선 촉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 타겟이 반도체니까 이미 아시겠습니다는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핵심 부품에 대해서 타격 조치를 이렇게 보복 조치를 내렸고요. 다음 대상이 이 철강
이라든가 화학 제품이거든요. 요새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경제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LG 화학 같은 이런 화학 제품들인데요. 이런 분야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현재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는 반도체에 이어서 상당히 좀 190개의 이렇게 가는 제재 리스트가 빨리빨리 가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철강과 화학 제품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수출 통제,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정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 여부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는 이제 7월 4일 날 벌써 수출 통제에 들어갔고요. 네. 추가적인 확대 분야는 20일에 있을 참여 선거 이후에 참원 선거에 이때가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심이 되는 사항은 일본이 사실 190개 품목 리스트 중에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아까 윤희락께서도 일본 트럼프식 배우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우리나라에 해서 사실 화이트 리스트의 대상이 됐던 것을 빠진 상태에서 190개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일본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 이게 포함되지 이것을 포함 대상에서 한국을 제어할 때는 이게 190개 업종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 또한 협상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이런 네.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의 조이기, 한국의 압력 리스트 중에서 화이트 리스크를 한국을 제어시키겠다 하는 이런 답정도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는 네. 언론을 통해서 자꾸 흘리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기 대응이 이제 미온적이었다라는 비판도 받았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아주 강경하게 좀 대응을 바꾸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초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실제로 단행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정부에서도 퀘션을 그린 상태가 있었고 네. 또 일본의 준비성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막연하게 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상 청와대도 무반응 이렇게 무대응 원칙이 초기에 이제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은 연구 중이다 해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이렇게 실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성숙한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경제를 이렇게 보복 조치에 목을 재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주중반 이후부터 불매운동 네. 이렇게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들어가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불매운동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온적 대세요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응적으로 이걸 선회하고 있는데요. 저게 아마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WTO 제소 효과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일본은 190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WTO 제소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시각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입선 다변화도 지금 수입선 다변화하면 언제 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네. 사실 정부도 이런 입장을 좀 감안해서 그런지 지금은 우리도 수출 통제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도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또 국제 공조 분위기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측면 또 우리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당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전략적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초기에 첫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 포인트를 하면 일본과의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많거든요. 그런 네. 것이 한계 반도체 생산의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70% 차지할 만큼 우리의 위상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포인트를 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포인트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첫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 공조 분위기,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속속 마련 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 분리시켜서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제 36년에 어찌됐든 역사적 감정 이 문제를 이렇게 나오게 했던 것도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에서 잘못 정리되면 경제를 정치 쪽으로
경제를 감정적으로 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정부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는 정부를 두드러는 건 아닙니다는 초기 대응 분명히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사실 우리가 역사적 감정을 인정을 감안해 볼 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일본에서 가장 그렇게 그래도 연고가 많은 롯데그룹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본과의 경제보복 조치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모습인데요. 현 정부가 맡기는 게 아니냐. 맡긴다면 그건 비판을 받아야죠. 근데 역사적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한 아베 총리가 현재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그 정치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총리라든가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일본의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아킬레스건은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표심에서 멀고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오는 대응을 이렇게 보면 정부의 대응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보여줬던 불매운동 이것을 아베 총리가 가장 곤혹스러워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이 일본 내에 제1기업화라든가 이런 걸 공조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베 총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내부의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따른 동조 분위기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상 그동안 입장을 이렇게 굉장히 절제 않는 움직임을 보였던 일본 기업가 소상공인 일본에서도 한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지난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에 이렇게 1990년 일본 산업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진출이라든가 이런 걸 돼서 코리안 푸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고 특히 일본도 한국의 김치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내부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일본 기업들이라든가 이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우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보복 조치 철회하는 이러한 그 움직임도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그런 언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 언론과 일본의 그 야당을 비롯한 이렇게 정치계인데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반아베 기류가 지금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본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바로 참의원 선거가 이달 20일에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 참여연 선거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일부의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아베에 대한 지도가 5%포인트 보복 조치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상황이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 엊그제 잉크도 마르기 전 한국에 내렸던 경제 보복 조치 이런 걸 유연한 각도 일본 국민들의 생각, 일본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아베 총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사실상 철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베 총리는 이렇게 금수저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정치의 3세다 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자존심이고 사실상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스트롱맨, 펄리티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 더 강경한 입장, 일본 내 여론조사니 어려움을 올수록 더 강경한 입장, 선거에서 만약에서 북한 문제까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개인적 욕심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익명을 익명을 요구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아베 총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총리직도 물러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방송의 제목을 이 내용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뽑지 말자 하는 이런 우리 작가의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반영해서 그냥 언론으로만 이렇게 한 구절로만 붙여주겠습니다. 일부 그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자칫 잘못 대응할 때는 총리직에서 물러갈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는 퍼스트 레이디죠. 이렇게 아베 총리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 문제라든가 뭔가 잘못된 이런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의 어떤 내적인 반아베 기류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숨겨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렇게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출하면 총리직에서 물러갈 수 있다 하는 야당 의원의 입장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사무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국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그 나라 경제가 사실 그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그 이후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볼 때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 지역이 됐죠. 근데 마지막까지 베네수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두라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콜롬비아라든가 인접 국가를 이렇게 떠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아주 파탄의 상황을 보이거든요. 또 우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일제 30년경 기간에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에 사실 이 일제 30년을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국민들의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시작됐던 물산장려 운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지금의 한국의 그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과 연결시키는 그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마 정원의 것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 네. 외환위기가 이렇게 당했을 때 모두가 이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 그때 러시아 모라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위기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한계를 보인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보였던 것이 한국 국민들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금모기 운동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줬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러 지각이 있습니다는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다시 한번 주목받는 사항이 바로 그렇다 하려 됐습니다. 근데 한국 국민들이 보였던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이게 순수운동으로 전개되면 국제통상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그 주말에 그 TV 토론에서 한국 국민들이 했던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사실 우려하는 시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제 보복 자치를 당했을 땐 정부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한계가 있을 때는 자, 우리는 그냥 당에만 있어야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순수고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는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앞서도 아베 총리도 가장 곤혹스러운 마찬가지로 위기 대응 방법으로서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고 최후의 대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 TV 토론에서 한국 국민들의 보여줬던 불매운동 이런 것이 더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반대 시각을 제시한 공영방송 TV 토론의 반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데도 마지막에선 이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 아메리칸 액트법에 의해서 미국도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는 순수 자원처럼 미국 국민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이런 이렇게 애용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가 됐던 그 교육국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이런 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BBA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군 인정하면서도 다른 교육상들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내부에서는 자국 제품의 애용운동 그리고 문제가 됐던 교육상 지금 최근에 얘기하면 중국 제품이 되겠죠. 중국 제품의 불매운동 같은 거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보여줬죠.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법이기 때문에 자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한국에 대해서 관광 오는 거 전부 뺐죠. 또 일본 중국 내부에서는 롯데그룹이든가 뭔가에서 그렇게 3천억 이상 1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불매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 롯데그룹이 그 많은 투자해놓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탈되는 네. 이런 모습이죠. 이게 뭐 국제통상법에 걸렸느냐? 국제통상법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TV 토론에서 전문가라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대결은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를 살리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불매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한국 사람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까지도 이렇게 마찰이 생기다 보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지금은 미중 간 마찰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되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의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은 미중 간 마찰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세계 교역의 5위 이내에 들어가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제2의 미중 마찰이다 표현할 만큼 한국과 이렇게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이 비춰지는 것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또 어려우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려워질 때는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미중 간 마찰에서 세계 경제 타격을 받는 상태에서 세계 3위, 5위에 해당되는 이 교역국이 마찰을 빚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보다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과 그다음에 사실 언론과 예측기관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첫 반응을 보여되고 가장 트럼프의 트윗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점검해서 이 반응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트윗에 그렇게 활용하는 트윗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 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 시진핑도 이렇게 국가주석 마찬가지다 하는 게 전형적인 폴리티시언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스테이트맨과 폴리티시언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맨은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국민들을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폴리티시언은 다음 선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민감하니까 그렇게 입을 많이 내겠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정작 그렇게 공영 차원에서 얘기하는 월시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다 할 만큼 굉장히 극단적 비판을 일본에 내놓는 상황이고요. WTO 같은 세계 기구도 세계 가치 사슬이 붕괴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세계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내부에서 그래도 공정한 언론을 하는 것이 일본 경제신문이거든요. 네. 이 니케이 신문인데요. 일본 니케이 신문도 여기에 아베 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혹평하는 상황이고요. 무디스도 한국 경제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으면 우리의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이렇게 스테이트 폴리티시언은 대부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 반해서 미중 간 마찰이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예측기관이라든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대체로 세계 경제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우려할 때 일본을 옹호하느냐, 한국을 옹호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제3자 입장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가치 사슬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 세계 가치 사슬이 무엇인지 또 한국 반도체 비중이 좀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사실 뒤늦게 네. 우리 정부도 사실 한국경제TV에 첫날 이게 나왔을 때 이것을 전략적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뒤늦게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하나일 때 우리가 보면 국가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레벨 플레이닝 필드, 평평한 운동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로 보면 세계 가치 사슬이 결국 세계 교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상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가치 사슬이라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소위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하는데요. 인트라 기업 내 무역과 인터 펌 트레이드에서 기업 간 무역, 국가가 없으니까 한 기업 내 무역과 그 다음에 기업 간 무역 이렇게 된다. 옛날에는 한국에 수출인데 이게 국가가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가치 사슬은 소위 인트라 펌 트레이드라 기업 내 문화가 그 다음에 인터 펌 트레이드 요 기업 간 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인트라 펌 트레이드와 인터 펌 트레이드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인트라 펌 트레이드는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한국이 소재 부품을 하고
중국에서 보면 같은 삼성전자의 부품을 조립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문의겨죠. 삼성전 내부에서. 그리고 기업 간 이렇게 인터펌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면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도 써니라든가 패나소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전부 반도체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기업 간의 무역거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네. 한계 위상이 보면 자 다들 아시겠습니다. D램의 반도체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등이 70%를 차지하고 얼만큼 전략적 포인트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낸드 프레이스 같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트라펌 트레이드 측면에서 가치사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하면 한국의 반도체 차질입이 있죠. 한국의 반도체 차질입이면 미중 간 미주군 일본 당사국인 일본도 타격받는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반도체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온과 함께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지금까지 입장을 보겠습니다. 애플 우려 표시했죠. 화웨이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죠. 프레파이컬, 레노버, 써니, 일본의 당사국인 써니와 패나소닉도 우려를 표명한 상태거든요. 네. 이게 한국에서 보면 일본의 아베 총리에서 수세적 입장만 하지 않고 이 보복 조치를 당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맞대응 카드가 있어야 일본과 협상력을 증대시키면서 한계 국익을 증대시키는 이런 대응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가치사슬에서 한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위상, 그다음에 낸드 프레이스 같은 메모리의 비중 이런 것들 일본의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력 증대라든가 일본 내 협상력 추진의 전제가 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기업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일본 국민들의 이렇게 분위기를 환전시킬 때에는 바로 바로 이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온 지도 이제 일주일이 돼가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풀어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복 조치가 처음 나오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얘기를 빨리 전개되면 미중 간 마찰보다도 빨리 전개되는 이유는 한일 간에는 특수한 요인이 있죠. 역사적으로 네. 사실 일제 36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많은 현안이라든가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국민들의 불매운동까지 빨리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보면 두 가지 측면. 이렇게 보면 놔두면 더 악화된다. 이제 한일 간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 우리의 위기, 또 일본도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선 이제는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갈 때는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대립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번에 협상에 있어서는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네. 일본의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 이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왜 나왔을까? 지금까지 보복 조치가 전개할 때 문제의 본질은 뭘까 하는 것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불매운동까지 나갔다면 다른 협상의 대표자를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니까. 네. 그러면 양수장끼리 양국 국가의 수장 최고 통수관들이 국민들이 갔으니까 거기서 나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양국 정상끼리 남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을 풀어줘야 된다. 왜냐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럴 때 정상회담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정상회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정상회담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좀 최소한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게 좀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에서 기업 탓보다는 기업과 합심해서 가려가는. 그래서 뒤늦게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홍남기 이렇게 부총리께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총수당 만났습니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합심을 하게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번 주에 좀 굳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일본에 좀 불리한 환경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좀 포착해서 국제 분위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특히 일본의 그 내부의 여론과 관계없이 아베 총리가 자기 자신의 참여원에 이렇게 퍼릭시션에 자기 자신만의 자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수출 통제라든가 뭔가 해서 이 전략적 이렇게 제품들이 많으니까 수출 통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첫날 방송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외 정책에 있어 보면 미국을 좀 이렇게 중재 역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 말 치더라도 지금 네. 일본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고 지금 북한과 관련돼서도 미국이 이렇게 해서 보면 일본과 한국의 이성을 버릴 수 없는 카드라 본다면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의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는 이게 일본의 경제 압력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미국도 애플이라든가 프레파이커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실 그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트럼프의 협력이라든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뭐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쏠렸다 미국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다 이럴 때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외교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런 문제에서 계속해서 협상력을 가져간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갈 수 있는 협상력보다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협상력을 먹힌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인데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뒷받침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개할수록 국민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협상력을 좀 이렇게 배가시키는 상태에서 일본에 대해서 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하고 입장적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 보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터지면 양국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이 터지기 전에 양국의 입장 차례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계속해서 국제 협상에서 이렇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이상의 행동이 아베 총리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런 불매운동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이 된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제 저녁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날아가기도 했죠. 이에 관련한 또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 앞으로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심도 깊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